퇴직 1년 차 한 60대 남성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매달 나가는 돈을 보는데요. 진짜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이렇게 오래 살면 어쩌나 이 돈으로 버틸 수 있을까? 그게 무서워졌어요. 이분은 서울의 한 대기업에서 33년을 근무하다가 61세에 퇴직했습니다. 퇴직금 2억 5천만 원,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월 150만 원, 개인연금 80만 원. 계산만 보면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퇴직 직후엔 이제 좀 쉬자는 마음으로 여행도 다니고 집 인테리어도 바꾸고 친구들과 자주 모임을 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을 때 통장 잔고가 8천만 원으로 줄어 있었습니다. 그때서야 깨달았다고 합니다. 아, 이제 돈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는구나. 그 단순한 사실이 이렇게 무겁게 다가올 줄은 몰랐다고요. 은퇴 후 첫 번째 두려움은 돈이 줄어드는 속도입니다. 퇴직 전에는 월급날이 있었죠. 돈이 다시 채워지는 주기가 있었어요. 하지만 은퇴 후에는 채워지는 날이 없습니다. 대신 매달 빠져나가는 고정비만 남습니다. 전기세, 관리비, 보험료, 식비 그리고 자녀에게 주던 용돈까지. 이게 매달 몇 백만 원 단위로 꾸준히 빠져나가면 심리적인 공포가 찾아옵니다. 이 공포는 단순한 돈 걱정이 아닙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감정의 상실감입니다. 일할 때는 내가 일하면 돈이 생겼지만 이제는 아무리 노력해도 돈이 생기지 않죠.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퇴 후의 공포는 잔고가 아니라 내 존재가 쓸모없어지는 느낌이에요. 재정적으로 보면 은퇴 후 1년은 적응기이자 착각의 시기입니다. 아직 여유가 있다고 느끼는 단계죠. 그런데 2년 차부터 현실이 드러납니다. 의료비, 차량 유지비, 부모 봉양, 자녀 지원. 은퇴 전에는 그때 가면 줄어들겠지라고 생각했던 지출들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나는 항목이 생깁니다. 실제 통계에 따르면 60대 부부의 월 평균 생활비는 270만 원에서 340만 원 수준입니다. 그런데 의료비와 돌발 지출을 합치면 연 5천만 원 가까이 됩니다. 연금이 300만 원 들어와도 매달 적자가 나는 구조죠. 문제는 이 적자가 1년이 아니라 10년, 20년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아껴 써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절약만으로는 불안을 이길 수 없습니다. 심리적인 안정은 예측 가능성에서 옵니다. 예를 들어 한 은퇴자는 생활비를 세 항목으로 구분했습니다. 첫째, 생존비. 둘째, 행복비. 셋째, 비상비. 생존비는 절대 줄이지 않는 고정비, 행복비는 취미나 여행 등 마음의 여유를 위한 지출, 비상비는 의료나 돌발 상황에 대비하는 예비자금. 이렇게 나누니 돈이 빠져나가도 불안감이 줄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70대 부부는 퇴직 후 1년 동안 돈 걱정에 잠을 못 잤지만 2년 차에 들어서며 현금 흐름표를 만들었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연금과 나가는 고정비를 눈으로 보니 처음으로 이 정도면 20년은 버티겠구나 하는 감이 생겼다고 합니다. 불안은 대부분 모호함에서 생기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심리적으로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퇴직 후 첫 해는 자유와 불안이 공존합니다. 회식도 없고 상사도 없고 출근 스트레스도 없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소속감이 사라진 자리가 불안으로 바뀝니다. 특히 돈이 줄어드는 속도와 맞물리면 내가 뭘 잘못하고 있나라는 자책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은퇴 후 재정 관리의 핵심은 단순히 돈을 지키는 게 아니라 두려움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불확실성에서 생깁니다. 매달 빠져나가는 돈의 이유를 알고 미래의 흐름을 예측할 수 있을 때 불안은 통제 가능한 감정으로 바뀝니다. 전문가들은 은퇴자는 돈보다 계획을 잃을 때 무너진다고 말합니다. 계획은 마음의 안전벨트이자 삶의 리듬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은퇴자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퇴직 후 1년 동안 돈이 줄어드는 걸 보며 처음엔 공포를 느꼈어요. 그런데 그 돈이 나를 살게 하는 돈이라는 걸 깨닫고 나니 감사하게 쓰게 됐습니다. 돈을 쓰며 살아있음을 느꼈다고 할까요? 퇴직 후 두려움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관리할 수는 있습니다. 돈이 줄어드는 걸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면 삶의 균형도 다시 찾아옵니다.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그 돈으로 어떤 하루를 만들어 가느냐입니다. 통장이 줄어드는 건 자연스러운 흐름이지만 마음의 두려움을 줄이는 건 우리의 선택입니다. 퇴직 1년 차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다. 이렇게 빨리 줄어들 줄은 몰랐다는 것이다. 퇴직금이든 연금이든 처음엔 그 금액이 커 보인다. 평생 한 번에 들어오는 돈이니까 당연하다.
하지만 시간은 숫자를 무디게 만든다. 통장에 남은 금액이 익숙해지고 나가는 돈의 속도가 빨라진다. 그렇게 어느 날 문득 잔고를 들여다보면 불안이란 단어가 현실의 감정으로 다가온다. 이 시기는 누구에게나 온다. 돈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돈이 줄어든다는 감정이 주는 두려움 때문이다. 그 두려움은 단순히 금전적인 문제가 아니라 인생의 질서를 잇는 경험에 가깝다. 퇴직 전에는 돈이란 게 늘 흐르는 것이었다. 들어오고 나가고 다시 채워지고 그 안에서 계획이 있었다. 하지만 퇴직 후에는 흐름이 멈춘다. 들어오는 것은 연금뿐이고 나가는 건 생활비다. 그 순간부터 돈은 흐름이 아니라 감소로 인식된다. 심리학적으로 사람은 증가보다 감소에 훨씬 예민하게 반응한다. 같은 100만 원이라도 벌 때보다 잃을 때 훨씬 강한 감정적 타격을 받는다. 이 감정이 은퇴자에게 불안을 심는 씨앗이 된다. 이 불안을 이기는 첫 번째 방법은 수입보다 지출을 구조화하는 것이다. 많은 은퇴자들이 퇴직 후에도 직장 시절의 소비 습관을 유지한다. 회식비 대신 친구들과의 식사비, 업무용 옷 대신 외출복, 출퇴근비 대신 자동차 유지비. 형태는 달라졌지만 지출의 패턴은 비슷하다. 그런데 이제는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수입 구조가 없다. 그래서 필요한 게 지출의 재구성이다. 고정비, 변동비, 예비비로 나누는 단순한 방식이지만 마음의 통제력을 회복하게 해준다. 예를 들어 한 60대 부부는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국민연금 280만 원으로 생활을 시작했다. 처음엔 부족하지 않다고 느꼈지만 몇 달 지나니 생활비가 350만 원까지 늘었다. 그제야 두 사람은 식비와 차량비, 취미비를 따로 기록하기 시작했다. 기록이라는 행위는 단순한 절약이 아니라 현실 직시의 과정이었다. 그렇게 3달이 지나자 소비가 줄었다기보다 낭비의 영역이 줄어들었다. 본인이 진짜 원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구분된 것이다. 결국 불안은 모름에서 생기고 안정을 주는 건 보임이다. 돈의 흐름을 눈으로 볼 수 있을 때 비로소 마음이 안정된다. 두 번째는 돈의 역할을 재정의하는 일이다. 직장 시절 돈은 성과의 결과였다. 일한 만큼 보상받는 구조였기 때문에 돈은 자존감의 상징이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돈이 존재 이유가 아니라 삶을 이어주는 도구가 된다. 여전히 돈을 과거의 기준으로 바라보면 자신을 실패자로 느끼게 된다. 이 나이에 돈을 벌지 못한다는 생각은 스스로를 무가치하게 만든다. 그러나 관점을 바꾸면 다르다. 이 돈은 내가 살아온 세월이 만들어낸 결과다라고 생각할 때 지출은 후퇴가 아니라 지속의 형태가 된다. 세 번째는 시간을 자산으로 환산하는 것이다. 퇴직 후 많은 분들이 돈을 절약하기 위해 외출을 줄이고 식비를 줄이고 취미를 끊는다. 하지만 그 절약이 가져오는 건 불안의 연장이다. 오히려 돈을 쓰지 않는 대신 시간의 가치를 잃는다. 하루 24시간이 모두 소비로 느껴지면 삶은 무겁다. 반대로 시간을 생산적으로 쓸 때 불안은 줄어든다. 무료 봉사, 글쓰기, 텃밭 가꾸기, 걷기 모임. 이런 활동들은 돈을 벌지 않아도 마음을 채워준다. 은퇴 이후의 삶은 결국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로 정의된다. 그 시간의 질이 높을수록 돈의 의미는 상대적으로 줄어든다. 네 번째는 예측 가능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사람은 불확실성에 가장 약하다. 그래서 고정 수입이 줄어드는 은퇴기에는 예측 가능한 패턴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한 70대 부부는 매달 20만 원씩을 예비비 통장에 넣었다. 병원비나 자동차 수리비 같은 예상치 못한 비용이 생길 때 이 통장에서 썼다. 처음엔 별 의미 없어 보였지만 1년 후 그 통장은 불안의 완충 역할을 했다. 불확실성을 대비하는 습관은 마음의 안전망이 된다. 돈이 아니라 예상이 심리적 안정을 만든다는 사실을 그들은 몸으로 깨달았다. 다섯 번째는 사람 관계에 돈의 무게를 줄이는 것이다. 은퇴 후 가장 큰 오해 중 하나는 돈이 있어야 관계가 유지된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 반대다. 돈을 쓰지 않아도 유지되는 관계야말로 진짜 관계다. 퇴직 후 친구 관계가 줄어드는 이유는 돈이 아니라 이야기의 결핍이다. 직장 업무 성과 같은 공통 화제가 사라지면 관계의 끈이 약해진다. 그래서 새로운 관계를 만들려면 돈이 아니라 관심을 투자해야 한다. 봉사활동, 독서 모임, 체육활동 같은 연결의 장은 돈보다 마음을 필요로 한다. 사람 사이의 연결은 불안을 줄이고 심리적 안정감을 회복시킨다. 이 모든 과정을 지나면 퇴직 후 1년 차의 두려움은 점점 다른 형태로 바뀐다. 처음엔 돈이 줄어드는 공포였다면 그 다음은 내가 이 돈으로 얼마나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된다. 결국 은퇴 이후의 삶은 금액의 싸움이 아니라 감정의 조절이다.
똑같은 돈을 가지고도 어떤 사람은 불안을 키우고 어떤 사람은 평안을 만든다. 차이는 계획과 시선의 문제다. 불안은 상황이 아니라 태도의 결과다. 결국 우리는 누구나 비슷한 지점에 도달한다. 돈이 줄어드는 건 피할 수 없지만 불안에 휘둘릴 필요는 없다. 돈이 줄어드는 만큼 마음의 무게를 덜면 된다. 돈을 아껴 쓰는 것보다 중요한 건 그 돈이 내 삶을 어떻게 지탱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다. 소비는 죄가 아니다. 오히려 그 소비가 의미로 연결될 때 돈은 다시 삶을 살아가게 하는 에너지로 변한다. 한 은퇴자가 내게 이런 말을 했다. 이제야 돈이란 게 내 삶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도와주는 존재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 말은 많은 것을 담고 있었다. 은퇴 후 두려움은 누구나 느낀다. 하지만 그 두려움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해될 때 작아진다. 돈은 줄어들어도 삶은 계속된다. 중요한 건 그 과정에서 내가 나 자신을 얼마나 지켜낼 수 있느냐이다. 퇴직 1년 차의 두려움은 결국 인생 이막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다. 통장 잔고는 줄어들지만 그 돈으로 채워가는 하루의 의미는 늘어날 수 있다. 돈을 잃는 대신 새로운 균형을 얻는 것이다. 불안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그 불안을 품고 사는 법을 배울 수는 있다. 은퇴란 두려움을 없애는 시기가 아니라 두려움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우는 시기다. 결국 돈보다 중요한 건 마음의 리듬이다. 그 리듬을 되찾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진짜 은퇴의 자유를 얻게 된다.